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7월은 지구가 태양에 500만 킬로미터 더 가까이 있는 1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 17도 더 따뜻합니다. 왜냐하면 지구 북반구에는 남반구보다 육지가 더 많고 땅은 물보다 더 뜨거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. 7월 북반구의 여름 동안 1월보다 더 많은 땅이 가열돼요. 그래서 비록 열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름철에 지구는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. 달이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더 커 보입니다. 이 현상은 달 착시라고 해요.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는 대기가 달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돋보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. 하지만 만약 이 현상이 대기 때문이라면 달은 더 커 보이지 않고 더 작아 보일 거예요.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달 착시가 사람들의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믿습니다. 달의 크기가 2배 이상 커졌다고 믿게 만들 수 있어요. 달이 하늘 높이 있을 때 우리는 달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시각적 단서도 없어요. 하지만 지평선 근처에 있을 때 달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. 그것은 달을 더 커 보이게 해요. 이것도 그 현상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 중 하나에 불과해요. 그런데 이런 착시를 피하려면 허리를 굽혀 다리 사이로 달을 거꾸로 보면 됩니다. 금성에서의 하루는 1년보다 길어요. 금성이 자전하는데 243일이 걸리고 태양 주위를 완전히 도는 데는 225일밖에 걸리지 않아요. 약 500만 년 전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스스로 별을 쏘아 올렸고 지금 이 별은 다른 어떤 별보다 10배 더 빠른 속도로 은하수를 통과하고 있어요. 토성의 고리는 행성 크기에 비해 매우 얇습니다. 만약 1m 너비의 토성 모양이 있다면 고리는 면도날보다 10,000배 더 얇을 거예요. 수성은 몇십억 년 되었습니다. 2016년 과학자들은 수성의 표면에서 그 행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이상현상을 발견했어요. 추가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수성이 아직 완전히 식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. 지구와 달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. 손톱이 자라는 것처럼 천천히요. 이것은 달 중력 때문이에요. 달은 지구의 바다에 조수를 만듭니다. 조수는 달을 당기고 달의 속도를 높여요. 이것은 달을 더 높은 궤도로 이동시켜요. 선사시대의 달은 지금보다 지구에 훨씬 더 가까웠어요. 다행히도 달을 잃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. 달이 더 멀리 움직일수록 중력은 더 약해집니다. 그것은 조만간 지구가 강력한 힘으로 달을 밀어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해요. 2017년에 발견된 켈트 9b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뜨거운 행성입니다. 다음에 찌는 듯한 여름 더위에 대해 불평하고 싶어지거든 그곳의 온도는 4315도라는 걸 기억하세요. 그것은 이 행성이 켈트 9라고 불리는 별에 매우 가깝게 공전하기 때문이에요. 이것은 태양보다 훨씬 뜨겁고 큽니다.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별이 언젠가 강렬한 열로 행성 전체를 증발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. 태양열 찜질방 같은 거죠. 지구상의 모든 것과 사람들이 망원경과 다른 기구의 도움으로 우주에서 볼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정상적인 물질이에요.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물질은 우주의 5% 미만을 차지합니다. 우주의 거의 4분의 3은 암흑 에너지예요.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 전에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존재조차 몰랐을 거예요. 우주의 팽창은 오히려 가속되고 있어요. 그것은 중력에 대항하는 어떤 수수께끼 같은 힘이 있는 게 틀림없다는 의미죠. 그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. 냉간 용접은 동일한 금속의 두 조각이 우주에서 아무런 열 없이 쉽게 서로 결합되는 현상이에요. 약 7억 년 전 어떤 불가사의한 사건이 발생해서 금성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. 사실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표면을 직접 볼 수 없어요. 왜냐하면 금성은 두꺼운 구름층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이 뜨거운 행성으로 보내진 탐사선은 금성이 불을 뿜는 화산, 거대한 산, 수많은 분화구, 그리고 거대한 용암 평야로 뒤덮여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. 행성의 온도는 너무 높아서 납을 녹일 수 있어요. 그리고 대기압은 너무 거대해서 그 행성에 발을 디딜 정도로 무모한 모든 생물들을 순식간에 짓밟아 버릴 거예요.
그것뿐만 아니라 금성의 대기는 썩은 달걀보다 더 나쁜 냄새가 나는 해로운 황산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악명 높은 황산과 함께 금성 대기의 주요 구성 요소인 이산화탄소는 강력한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요. 그 결과 낮은 대기와 금성의 표면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 중 한 곳이 됩니다. 중성자별은 작은 도시 크기이지만 질량은 태양의 약 1.4배예요. 중성자별은 거대한 별이 죽고 그 중심핵이 스스로 붕괴할 때 생겨납니다. 중심핵은 모든 전자가 본질적으로 모두 으깨지고 중성자만 남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스스로를 압박해요. 그래서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 중 하나가 됩니다. 중성자별 물질 한 티스푼의 무게는 10억 톤에 달해요. 물론 중성자별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보다 20억 배나 강하기 때문에 이 샘플을 구해서 지구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거예요.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우리 행성은 점점 더 느리게 회전하고 있습니다. 매우 조금씩 말이죠. 100년마다 약 17mC의 속도로요. 그래서 지구가 하루 더 길어질 때까지는 1억 4천만 년이 걸릴 거예요. 하지만 이것은 또한 공룡이 존재했을 때 하루가 23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. 달 내부에는 활동이 거의 없어요. 게다가 주변에는 공기가 거의 없죠. 그래서 과학자들이 수십억 년 전 달 표면을 어지럽힌 충돌 분화구를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. 분화구의 시기를 조사하던 중 천문학자들은 달이 약 40억 년 전에 후기 운석 대충돌기를 겪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이 사건은 달의 대재앙으로도 알려져 있어요. 이 시기는 수억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. 그 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소행성들이 지구, 수성, 화성, 금성과 충돌했어요. 가장 최근의 과학 이론은 금성이 무언가 잘못되기 전에 수십억 년 동안 쾌적하고 안정적인 기후를 가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. 천문학자들은 철저한 연구를 했고 금성 같은 세계의 가상 모델을 만들었어요. 이 모델은 대부분의 역사 동안 금성의 액체 상태의 물로 된 바다, 적절한 온도, 안정된 지각판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. 사실 금성은 생명이 시작되던 시기에 지구를 닮았어요. 과학자들은 지구와 같은 이런 발달 시기가 30억 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추측해요. 토성은 적도에서 시속 1770km 이상의 속도의 바람이 부는 행성입니다. 또한 가장 두드러진 고리를 가진 행성이죠. 토성의 대기는 표면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.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은 더 높아지고 수소는 액체가 됩니다. 행성의 중심에 가까워지면 이 액화가스는 금속성 수소로 변해요. 목성과 마찬가지로 토성은 수소와 헬륨으로 둘러싸여 있는 암석 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반면에 암석 물질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핵은 여전히 액체일 수 있어요. 인류는 60년 이상 우주를 탐험해왔고 그 노력은 확실히 결실을 맺었습니다. 이제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, 심지어 명왕성과 세레스의 외소 행성들까지도 탐사했어요. 대부분의 탐사는 1977년에 시작된 나사의 보이저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졌어요. 보이저 1호와 2호는 행성, 그 위성들, 그리고 행성들의 고리와 자기장의 독특한 체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. 이 쌍둥이 우주선은 계속해서 지구로 데이터를 보내고 있고 보이저 1호는 현재 성간 우주에 있습니다. 지구에서 바라보면 하늘은 꽤 평화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의 대규모 충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40억 년 후 두 은하는 만나게 될 거고 둘 다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. 별들은 뒤섞이고 별자리는 흩어질 거예요. 결국 이 두 거대한 은하가 합쳐져서 타원 은하를 형성할 겁니다. 하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우리 태양과 지구는 살아남을 거라고 해요.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은하가 합쳐지는 멋진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.